안녕하세요. 셰프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결혼 후 알고 보니 나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배우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격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아온 삶에 대한 과정의 차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릴 적에 환경이 너무나 다르게 자라온 두 사람이 모두 다르죠. 경험치도. 이런 가운데 자란 사람은 서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식이나 일어나는 감정, 생각들이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를 만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이런 감정이 부딪히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엔 잘 맞다고 느꼈는데 함께 살다 보니 이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결혼 전에는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웃음 코드도 비슷한 것 같고 말도 너무 잘 통해요. 아, 우리는 가치관이 비슷하다. 이런 사고로 결혼을 하게 되죠.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이었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이 사람이 결혼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의 사람과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에 이 사람을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애 때 봤던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사고 속에 숨어있는 나의 이상형과 맞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내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결혼은 이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성격 차이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나를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제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 중에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나의 사고와 나의 반응과는 다른 이 사람의 사고와 반응에 상황에 따른 반응에 놀라게 되고 불쾌하게 되고 또는 나와 다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일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A를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B를 얘기해요. 내가 C를 얘기했더니 저 사람은 D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고,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건 소통의 부재일 수 있겠죠. 근데 말을 하는 것이 서로 즐겁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티키타카가 잘 되면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도 자꾸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싸움이 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주는 남편 또는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아내 앞에서 대화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의 부재로 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생기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저쪽에서 나를 수용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는 섹스의 부재를 만듭니다. 섹스의 부재가 소통의 부재를 만들듯이 소통의 부재는 이제 부부관계의 리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점차 줄어들어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적을 때, 얻는 것이 점점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느껴질 때 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떨어지고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또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점점 성격 차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소통의 부재가 성격 차이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나는 노력하는데 배우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진 경우 이건 성격 문제일까요? 태도 문제일까요? 이건 상황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했다고 믿는 부분이 나의 방식에서의 노력일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소는 계속해서 풀을 사자한테 갖다 주고 사자는 소한테 계속해서 고기만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의 가장 좋다고 믿는 것을 주는 거죠. 이 노력이 나의 노력이라는 게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게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 노력을 나는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고 하지만 막상 감정이 쌓이면 인정이 아니라 포기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태로 봐야 할까요? 포기한다라는 거는 저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호기심이 생겨요. 나랑 다르면 저걸 알고 싶네? 왜 다를까? 달라서 좋은 건 뭘까? 힘든 건 뭘까? 이렇게 해서 인정해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포기는 관심이 없어져요. 알고 싶어지지 않아요. 외면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인정을 해가고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더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고 함께 나눌 게 많아진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보다는 인정이 좋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을 포기하면 수학을 공부 안 하게 되는데 수학에 대해서 이게 뭔가 문제들이 다 각기 다르고 다른 답을 갖고 있네 라는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걸 파고들게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 대화가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런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건가요? 이것도 어떤 싸움이냐에 따라 어디까지 싸움이 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치고받고까지 간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적인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을 넘는 거고 대화가 이게 말싸움 정도로 가서 이게 토론 형식으로 가서 건전하게 간다. 그러면은 이건 선을 넘은 게 아니겠죠. 근데 성격이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진 데는 아까 제가 앞선 다름과 포기의 의미를 설명드렸다시피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면 너는 그럴 수 있어 라는 태도를 가져가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는 대체 왜 그래? 넌 왜 이거밖에 안 돼가 성격 차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이제 내가 형성되어 있는 양육 환경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양육과 훈육을 받았고 부모님들의 태도와 그다음에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그것이 같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는 전제하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지 이거를 왜 다를까라고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회복이 가능하고 너 대체 왜 그래? 왜 다른 거야? 로 가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선을 넘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성격이 달라서 헤어졌다는 부부들을 보면 진짜 이유는 뭐였나요?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다. 사실은 섹스 문제로 헤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빈말은 아닌 것이 성격적으로 차이가 나서 자꾸 다투고 소통의 부재가 되다 보면 섹스 리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섹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하게 돼도 재미가 없고 우리는 속궁합도 안 맞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속궁합은 남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 이것이 이제 외도로 이어지고 이 외도가 결국은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차이가 맞아요. 진짜 이유는. 근데 그것의 깊은 원인은 이제 섹스리스에서 외도로 이어져서 또는 너무 큰 싸움으로 이어지고 소통의 부재와 외로움이 만연하면서 이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인내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맞는 표현인가요? 결혼은 사랑의 영역이냐 아니면은 인내의 영역이냐라고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보다는 사랑이 우선되는 게 맞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 가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가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의 영역이라는 말이 틀리진 않지만 우선돼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쳐버린 부부가 다시 대화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지쳐버린 부부가 다시 대화를 시도할 때는요. 일단 본인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항상 부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부부 사이에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옳다는 데서 항상 싸움이 되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선을 일단 무너뜨리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옳고 그른 것보다 우리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 법률적으로 어기고 뭐 도덕적으로 어기란 얘기가 아니라요. 나는 옳고 바른데 너는 옳지 못하고 바르지 않아라는 사고를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대화가 원활하고 너는 그렇고 나는 그렇다.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이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사고를 하실 때 훨씬 좋은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도하기 힘드실 때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좋죠. 결국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격이 안 맞는다라는 것은 나의 트라우마와 저 사람의 트라우마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것, 나를 분석해서 내가 어느 것에 힘들고 어느 것에 반응하고 화나고 이러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파악하는 데서 사실은 성격 차이를 좁힐 수 있어요. 내가 저 말에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의 변화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앞서 짚어드렸듯이 트라우마, 어릴 적의 환경과 트라우마 그리고 나의 결핍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고에서 나오시는 것이 성격 차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것에 중심을 두시고 생각하기 시작하신다면 부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만으로 헤어지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로 정말 힘드시다면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 리어그에서 함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행을 해서 여러분과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견고하게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라이브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